달성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 제32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심사와 군정 질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합니다. 달서구는 지난 19일 월용 아래 공원에서 2025 와룡민속 어울림 한마당을 지역 주민과 함께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도류 성당권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축제 도류문화 한마당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28 자유광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달성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달성화석 박물관 앞 광장에서 달성 캠프닉 페어를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화가 어우러진 제15회 달서 다문화축제가 지난 19일 달서 아트센터 일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제30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가 지난 18일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로데오 상가본영회가 자발적인 거리 청소로 깨끗하고 쾌적한 상권 만들기에 앞장섰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창작 뮤지컬 홍련을 805홀에서 선보입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10월 25일 오전 11시 그랜드홀 로비에서 감성 휴식형 콘서트 인터미션 멜랑콜리를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0월 16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의회 이진환, 정순옥 의원과 달성군의회 곽동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321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5분 자유발언, 군정질문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4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이 상정됐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회기 중 사업장 현장 방문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회기 첫날인 17일에는 4건의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서도환 의원은 달성 1차 산업단지 내 가로수 수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곽동환 의원은 구직권공원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박영동 의원은 국민이 행복한 달성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최재규 의원은 현풍 신설교량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을 진행하고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은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군정, 주요 현안 점검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가 전통과 세대가 어우러지는 흥겨운 민속축제를 열었습니다. 지난 19일 와룡 아래 공원에서 열린 2025 와룡민속 어울림 한마당에는 지역 주민과 가족, 방문객 등 2천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풍물놀이, 길놀이로 문을 연 행사는 공대항 윷놀이, 전통놀이 체험, 똥말치기, 장기자랑, 우리 동네 스타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전통문화 축제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228 자유광장에서는 도류성당권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축제, 도류문화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 전통놀이와 문화체험, 먹거리 부스를 즐기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금봉산 한마당 축제위원회가 주최 주관하고 달서구와 구의회가 후원했으며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권영진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각계 인사들도 함께해 축제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무대를 뜨겁게 달군 동별 노래자랑에서는 주민들이 갈고 닦은 노래와 춤 실력을 뽐내며 동별로 응원하고 화합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부류문화 한마당은 지역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화합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달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달성 화석박물관 앞 광장에서 달성 캠프닉 페어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처음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사전 등록자 2만 5천여 명에 더해 주말 동안 약 3만 명이 행사장을 방문해 총 5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사장에는 캠핑카, 텐트, 캠핑용품, 밀키트 등 다양한 캠핑 관련 제품이 전시 판매됐으며 100여 개 업체가 참여해 총 200여 개의 홍보관이 운영됐습니다. 현장에는 용품 판매 외에도 먹거리 공간, 벼룩시장, 피크닉 구역 등 체험 공간이 마련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캠핑 버스킹, 캠핑 놀이터, 핑크몰의 체험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인근 국립대구과학관과 달성화석박물관은 입장료를 50% 할인하며 관람객 증가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달성화석박물관은 행사 기간 중 일평균 900여 명이 방문해 연평균 대비 약 3배의 방문객을 기록했습니다. 최재훈 군수는 달성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캠핑 인프라를 바탕으로 캠핑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 캠핑 업계와 시민 모두에게 뜻깊은 교류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진 제15회 달서 다문화 축제가 지난 19일 달서 아트센터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축제는 다양한 체험과 공연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신나는 풍물패의 장단에 맞춰 달서구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민들이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행진을 펼칩니다. 이번 축제는 2025 희망달서 대축제의 일환으로 달서구 가족센터의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달서구 안에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며 모두가 하나 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일본 결혼 이민자로 구성된 이코이 합창단이 애국가 제창으로 뜻깊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저희는 2017년에 결성하고 나서 한일 음악 교류회를 비롯해 1년에 한 번 정기 연주회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 다문화 축제에서 애국가를 부르게 돼서 저희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회에 잘 어울려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고 감회가 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코이 합창단 파이팅! 이어진 컬러풀 어린이 패션쇼에서는 각국의 아이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해 귀여운 전통 놀이를 함께 선보이며 관람객의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야외마당에서는 세계 음식과 문화체험, 다문화 놀이부스 등이 운영돼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원준호 달서구 가족센터관장은 오늘 축제는 외국인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로 서로의 작은 차이를 느끼더라도 그것이 차별이 아닌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적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이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착 지원과 역량 강화, 사회 참여 확대를 함께 이어갈 계획입니다. 제30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국민체육대회가 지난 18일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달성군이 후원하고 달성군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대구시 편입 및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함께 걸어온 30년, 함께 비상할 달성 100년을 슬로건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대회는 추경호 국회의원,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
김성재 달성군 체육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지역 주민 약 1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식전 난타 공연팀 더두드림의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각급 면 선수단의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지역 발전에 기여한 인사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자랑스러운 달성인상은 여승태 이호장학회 이사장이, 달성군민상은 남명숙 전 달성군 여성단체협의회장과 신명숙 생활개선의 달성군 연합회장이 수상했습니다. 이어진 성화 체화식에서는 7선녀의 성무로 성화가 점화됐으며 성화는 내빈을 거쳐 2025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상 금메달리스트 임혜서 선수에게 전달됐습니다. 체육대회는 생활체육, 육상, 민속, 화합경기, 초중학교 피구 대항전 등 21개 종목으로 구성됐으며 현장에서는 심폐소생술과 전통놀이 체험, 응원도구 만들기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행사 이후에는 김연자, 강진, 장하운 등 대중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지며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김성재 달성군 체육회장은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대회는 달성군의 30년을 돌아보고 향후 100년의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다며 국민들의 열정이 달성의 미래를 밝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국회의원은 이번 대회가 달성군의 위상을 알리고 세대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민 화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로데오 거리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335 모여 거리 청소에 나섰습니다.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상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자발적으로 거리 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번 활동은 행정복지센터와 협약을 맺고 함께 추진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참여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저희 상가 번영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거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상인에서 거리 청소를 위약하게나마 하고 있으니까 고객님들은 찾으셔가지고 좀 더 쾌적하게 음식을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데오 거리 많이 이용해 주세요. 상가번영회는 앞으로도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한 정기 봉사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달서구는 15일 구청 대강당에서 공용차량 운전원과 차량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이날 교육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 경북본부의 박근비 연구원이 강사로 참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핵심 내용과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운전, 실수, 갓길 작업 시 안전수칙 등을 실무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경찰청이 강조하는 5대 반칙운전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하며 준법 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3일 달서 평생학습관에서 2025년 4분기 정규강좌 개강식을 열고 가을 학기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어학, 음악, 디지털, 자격증, 인문교양, 기획특강 등 총 75개 강좌가 개설되어 1,500여 명의 주민이 12월 말까지 참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직장인과 주민들을 위해 야간 강좌를 새롭게 신설하고 임기 강좌는 추가반을 편성해 학습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한의학이 알려주는 따뜻한 겨울나기, 가을부터 겨울까지 식물관리 가이드 등 실용형 특강도 마련되어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더할 전망입니다. 달서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제30회 은하수마을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성서주공일단지 특설무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은하수마을 30년, 이웃과 함께 으쓱 성장하는 우리 마을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주민 자원봉사자 청소년 등 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AI 기술로 복원한 마을의 옛 사진을 전시한 추억 복원 기록전, 청소년이 운영한 친환경 체험 부스, 세대 공감 공연과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져 세대 간 화학과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106회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부산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대구 수상스키협회는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종목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스포츠의 저력을 과시했습니다. 김시영 선수는 남자 일반부 수상스키에서 동메달, 이수민 선수는 여자 일반부 수상스키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신현정 선수는 여자 일반부 웨이크보드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지훈 선수와 이혜림 선수도 각각 4위에 올라 단체팀 1위 입상에 기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18개국 제외 한인체육단체 선수단 등 총 3만 300여 명이 참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달성군은 10월부터 기업 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교육은 직무 취업 역량 강화, 신중년 특강, 기업 대상 노동법 특강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연령대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강좌가 특징입니다. 첫 과정인 SNS 온라인 마케팅 교육은 여성 구직자들의 높은 호응 속에 마무리됐고, 이어 신인 경비 교육, 서류 면접 마스터 클래스, 재취업 성공 전략 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달성군은 출산 양육 가구의 주택 취득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500만 원의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며 대상 가구의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서 2025년 출생 자녀를 둔 가구가 2024년 1월 1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면 적용되며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신고를 하고 출산 자녀와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매각 증여 임대 시 세금이 추징됩니다. 달성문화재단 달성문화도시센터는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어린이집 10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달성 키즈 꿈놀이 극장을 운영합니다. 이번 공연 푸른 프렌즈는 동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각색한 참여형 연극으로 나무의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놀이와 함께 전달합니다. 아이들은 고깔모자, 천, 야광 스티커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공연 속 장면을 직접 느끼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게 됩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몸으로 경험하며 상상력을 확장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창작 뮤지컬 홍련을 8공홀에서 선보입니다. 홍련은 고전소설 장화 홍련정과 설화 발휘대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가정폭력과 사회적 억압, 용서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악과 록이 결합된 음악과 굿 재판이 교차하는 무대 연출을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이번 공연은 제9회 한국 뮤지컬 어워즈에서 작품상 등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김희철 관장은 우수 창작 뮤지컬을 지역 무대에 소개하는 뜻깊은 시도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콘서트하우스는 오는 10월 25일 오전 11시 그랜드홀 로비에서 감성 휴식형 콘서트 인터미션 샴멜랑 폴리를 선보입니다. 이번 공연은 깊어가는 가을의 정서를 담아 포레, 쇼팽,
차이콥스키 등 서정적인 클래식 작품들로 구성됩니다. 바쁜 일상 속 잠시 멈춰서는 감성의 쉼표로 관객에게 위로와 여유를 전할 예정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하영, 첼리스트 최재영, 피아니스트 정지교가 함께 무대를 꾸밉니다. 공연은 로비에서 진행되며 클래식 입문자에게도 친숙하게 다가갑니다. 박창근 관장은 더 많은 시민들이 클래식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영님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16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오는 11월 14일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청년센터에서 2025 달서 글로벌 잡페어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해외 취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해외 기업 현장 면접, 취업 특강 이미지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일본, 말레이시아 등 해외 기업이 직접 참여해 채용 면접을 진행하며 참가 신청은 11월 11일까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합니다. 채용 면접을 희망하는 경우 11월 6일까지 입사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가 연애와 결혼, 중매 관련 사연을 모집하는 달달 연애, 결혼, 중매 이야기 공모전을 10월 20일까지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간단한 질문지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참여 신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우수작은 모바일 상품권과 함께 시상하며 결과는 10월 24일 개별 동부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지난 10일 주민주도 마을 가꾸기 사업인 우가우가의 2025년 성과를 발표하고 올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소식입니다. 올해는 10개 마을이 참여해 다양한 특색 사업을 추진했으며 평가를 통해 6개 마을이 수상했습니다. 최우수상은 다사읍 박곡리의 니마 그 길을 걸어주오가, 우수상은 화원읍 1044리의 태극기 휘날리는 마을, 유가읍 가테이리의 꽃 사랑, 문화의 어울림 마을, 옥포 강림일리의 싱그러운 꽃향기에 취하는 강림리가 선정됐습니다. 또한 논공읍 북칠리의 깨끗하고 살고 싶은 북칠리, 합인면 봉촌일리의 평화의 역사를 이어가는 봉촌일리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대구 편입 30주년을 기념해 지역 아동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하고자 10월 10일과 18일 이월드 테마파크에서 행복나들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34개 지역아동센터 소속 아동과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총 1162명이 참여하며 공연 관람과 놀이기구 체험, 단체 사진 촬영, 레크리에이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달성군은 이번 나들이가 아이들에게 정서적 위안과 즐거움을 제공하고 종사자들에게는 격려와 센터 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경북기계공업고등학교가 지난달 20일에서 26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2025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상하며 전국 250여 개 참가 기관 중 종합 3위를 기록, 우수 기관 표창인 은탑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이번 대회에 경북기계공고는 20명의 학생이 출전했으며
금메달은 금형 정세준, 전기 제어 박준혁, 프로토타입 모델링 이현석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은메달은 금형 임형수, 프로토타입 모델링 박준호 학생에게 돌아갔고, 동메달은 폴리메카닉스 김도현 학생이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CNC 밀링, 기계 설계 캐드, 전기 제어 등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다수 획득했습니다. 특히 경북기계공업고는 2004년 제39회 대회 금탑 수상 이후 22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을 이어가며 전국 기능경기대회에서의 명성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학생문화센터가 오는 12월 12일까지 2025학년도 대구예술영재교육원 미술영재 학생들의 작품을 도원중, 다사중, 대명중 3개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전시하는 찾아가는 미술영재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전시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미술영재들의 창작 작품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교육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1차 전시는 9월 9일에서 10월 10일까지 도원중 1층 현관 갤러리에서 개최했으며 2차 전시는 10월 14일에서 11월 7일까지 다사중 1층 다사갤러리, 3차 전시는 11월 11일에서 12월 12일까지 대명중에서 열립니다. 전시 작품은 아크릴 평면, 폐종이로 만든 입체 작품과 제작 과정 영상으로 구성되며 센터가 설치와 철거를 지원해 학교가 감상과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 관람을 넘어 미술 수업 자료로 활용되고 동아리 학생들의 창작 활동과 예술 진로 탐색에도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 10월 16일자 푸른 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위 3동 지역구의원 이진환입니다. 오늘 아침 물 한잔 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달서구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의 근본적인 개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같은 대구 시민이지만 마시는 물이 다릅니다. 수성구, 동구, 북구 일부는 가창댐, 운문댐 등 깨끗한 운수를 쓰지만 달서구를 포함한 6개 구구는 여전히 낙동강 하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30년간 9차례 대형 수질 사고가 있었고 지금도 구미 국가산업단지 유해물질 유입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매년 녹조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2년 필트에서 맹독성 남세균이 검출됐다는 보도로 수돗물 불신이 커졌습니다. 특히 올해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작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할 만큼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수 처리를 거치지만 일부 소독 부산물은 우리 몸에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깨끗한 수돗물은 고도의 정수 공정이 아니라 오염되지 않는 원수 확보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 노후 관로 문제가 겹치면 주민은 2번 고통받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달서구는 노후관 누수 사고가 59건 발생했으며 상수도 민원 비율은 18.6%로 대구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난 7월에는 수돗물에 검은 가루가 다량 섞여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노후관에서 코팅제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지만
상수도 사업본부는 성분조사 전 인체에 무해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이 물로 음식을 만들고 입을 헹구는 주민들은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대구에는 위험성으로 인해 1994년부터 설치가 금지된 아현도 강간이 3,000m 이상, 부식에 취약한 코팅 도복장 강간도 약 10%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연구는 이들이 내분비계 교락 물질이나 발암 물질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수돗물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치수원 이전 문제입니다. 대구시는 안동댐을 치수원으로 하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민선 8기 주요 업무로 추진했으나 최근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현재 환경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후보지로 안동댐, 구미해평치수장, 구미보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한 치수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환경부는 최종안을 신속히 확정하고 치수원 이전을 추진하여 달서 구민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관 정비입니다. 대구의 20년 이상 관로 비율은 전국 2위이며 31년 이상 된 노후관도 26%에 달합니다. 그러나 작년 노후관 교체는 10km, 올해 목표치는 11km로 이 속도라면 달서구 전체 교체까지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관로 노후화는 누수와 수질 악화 그리고 싱크홀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대구시는 노후관 교체 예산을 확대해 교체 속도를 높이고 달서구청은 누수 사고와 수질 민원이 많은 달서구가 우선 교체 대상에 포함되도록 대구시에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돗물 사고 시 성분 공개와 원인 규명,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발표하고 주민과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깨끗한 물은 달서구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구민들이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장서서 달서 구민이 안전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재정건전 확립특별위원회 정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공약과 공모 사업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달서구는 1조 예산 시대를 자랑하지만 복지비, 기본 경비 등을 제외하면 가용 재원은 1,740억 원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마저도 무리한 공약과 공모 매칭에 우선 투입되어 구 재정은 견디기 어려운 구조가 되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사항은 59건으로 총 5,500억 이상 소요됩니다. 이중 국비는 23%뿐이고 약 40%를 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 전액 구비 사업도 14건이나 차지하며 단일 사업에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효성입니다. 대표적으로 달빛 전체과학과는 외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동안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에코 전망대 역시 부지 적정성 부족과 행정 난항 속에 사업이 지체되며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 늘어나 전체과학관과 같은 재정 리스크가 우려됩니다. 이처럼 실패가 예견됐으나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중단하지 못하는 사업들은 결국 시간과 구비만 낭비할 뿐입니다.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은 총 39억 원이 투입됐지만 정작 유지수 확보가 안 된 채 외형만 갖추고 사업을 마무리해 악취와 녹조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사업에는 74억 원이 투자됐지만 스마트팜, 경로당 기계 설치 등 주민 수요가 적고 체감률도 낮은 사업들로 구성됐습니다.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공약 달성만을 위한 형식적인 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입니다. 공약 사업 중 시설물 정축은 더 큰 부담입니다. 달서구는 이미 민간 위탁 시설만 110개소에 달하는데 이번 공약에는 신규 공공시설 20여 개가 포함됐습니다. 시설은 조성에도 큰 예산이 들지만 설치 후 운영비 전액이 구비 몫이기 때문에 고정비를 지속적으로 키웁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정축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공모사업 역시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모사업에 투입된 구비는 전년보다 170억 원 늘어난 200억 원에 달했으며 구비 부담률이 75% 이상인 사업도 있었습니다. 최근 4년간 달서구에서는 연평균 60건의 공모사업이 추진되며 통과 자체를 목표한 실적 중심 운영이 반복됐습니다. 전 부서가 응모를 강제당하고 수요 조사조차 없이 사업이 남발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이 과부하되어 완성도 낮은 사업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생겨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약 실현을 위해 공모사업을 수단화하고 실패에도 구비로 강행하는 구조가 지방 재정을 파탄낸다고 경고합니다. 위축되는 재정 여건 속에서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첫째, 구비 비율이 높거나 20억 원 이상 고액 공약 사업은 축소 유예를 확정하고 운영비가 반복적으로 드는 사업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둘째, 공모사업은 총괄 관리 체계인 컨트롤 타워를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사업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공약 공모의 구비 부담 상한선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예산 정액을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 달서구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약속이 아니라 감당 가능한 약속입니다. 즉시 공약 공모 사업 예산을 정리하고 재정 구조를 획기적으로 재편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 현풍, 구지 지역구 군의원 곽동환입니다. 먼저 올여름 집중호우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애써주신 최재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여름 갑작스러운 폭우로 하천 수위가 순식간에 불어나고 일부 도로와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기후가 주는 엄중한 경고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드러난 우리 지역의 위험 요인을 짚어보고 앞으로 달성군의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현풍읍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져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었고 같은 시각 달성군은 누구적 14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우가 집중되면서 저지대와 소하천 주변의 위험이 급격히 커졌고 구지면에는 산사태 경보가 농공, 육아, 옥포, 현풍읍과 가창 합인면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일부 주민들이 마을 해관 등으로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풍읍 일대에는 현풍천과 쌍계천이 낙동강으로 합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평야가 지대가 넓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형적 특성상 빗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해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수로 하수 관로에 퇴적물이 쌓여 배수 기능이 저하될 경우 피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과
관리 소홀은 자칫 큰 재난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장마철에는 길게 이어지는 호우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특정 시간대 폭발적으로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7일 전북 군산에서는 시간당 152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져 기상관測이래 최고치를 갱신했으며 올해 전국에서 가장 강한 비로 기록되었습니다. 피해가 예고 없이 순식간에 발생하는 만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의회는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부 홍수 위험 지도를 활용해 침수 취약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경보, 대피 체계와 연계해야 합니다. 홍수 위험 지도는 제방 붕괴나 원류 같은 극한 상황을 가정해 침수 범위와 깊이를 시각화한 자료로 실제로 지난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서도 5m 이상의 침수를 사전 예측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달성군에도 적용하여 취약 지역과 우선 점검 대상지를 미리 식별하고 집중호우 시 대응 인력과 장비를 선제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 홍수통제소에서 제공하는 스마트 홍수 알림이 앱을 통해 국민이 실시간 하천 수위 강수량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이 통장과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한마을 순찰, 취약계층, 맞춤형 대피 체계,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등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도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배수로 하수 관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구조적 보강을 강화해야 합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시간당 100mm 넘는 극한 호우가 잦아지면서 배수시설의 기능 유지가 곧 안전을 지키는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배수로와 하수관로, 농로 등은 퇴적물과 토사로 쉽게 막히는 만큼 평상시부터 정기적 점검을 철저히 시행해야 합니다. 특히 폭이 좁거나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간은 장기적으로 확장, 보강 공사를 추진해 집중호우에도 충분히 유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관리 소홀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개선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지난 7월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 사고는 배수시설의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준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군의 배수 펌프장과 고지 배수로 등 주요 시설도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자의 교육과 대응 체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최근 달성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 TF팀을 운영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 조치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방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안전은 더욱 두터워질 것입니다. 비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줄이는 것은 우리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먼저 대비하는 것이 내일 누군가의 재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